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밥 프록터의 부의확신이라는 책입니다. 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밥 프록터는 세계적인 성공 철학자로 부와 성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6가지 비밀 병기를 통해 독자들이 부와 성공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타인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잠재의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 부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공한 사람이 가진 6가지 비밀 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감으로 들어오는 어떤 정보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너는 못해, 넌 절대로 해낼 수 없어 라고 깎아내리는 말을 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중심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6가지 비밀병기는 바로 관점, 의지, 상상, 직관, 기여, 판단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관점. 자신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지.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하루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3. 상상. 모든 것은 상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원하는 모습을 명확히 상상할수록 그곳에 가까워집니다. 쓰면 쓸수록 상상력도 강화됩니다. 4. 직관. 오감을 넘어선 육감을 뜻합니다. 다른 능력들이 강화되면서 직관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5. 기억. 우리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습할수록 강화됩니다. 6. 판단. 생각을 모아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은 이 6가지를 강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넘어질 때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듯이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무의식의 습관, 패러다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하고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입니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합니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맙니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쓴 미래학자 조엘 바커에 따르면 미래의 모습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하려는 의지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애초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행동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려면 오래된 습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사람은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목적 의식이 없다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합니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큰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길 원합니다.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쿠알라룸푸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편도로 24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기에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옆에 놓고 메모장에 글을 끼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나는 숫자 1 뒤에 0을 6개 붙여 100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60대가 되어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주변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뭐가 그리 달랐을까? 불현듯 그들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답은 그들이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 일을 얼마나 잘하든 한 시간에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소득원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심지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부자들은 모두 다수의 소득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합적인 소득원을 만들어내서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세미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여러 개의 소득원을 마련해서 누구든 부자가 될 방법을 잘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소득원이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종류의 소득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가고자 하든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만일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의 패러다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젠 안 돼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로이드 코넌트와 얼 나이팅게일이 시작한 것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둘은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1968년 코넌트의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어떻게 이 회사를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작은 초록색 책을 읽었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떻게 회사를 설립했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록색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1910년에 처음 출간된 월러스 월트스의 부의 비밀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내게 그 책을 한 권 건네주었고 그 후로 그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자 인생의 표적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은 창조하거나 해체하거나입니다. 이미 결정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면 창조하고 있는 것이며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목표를 세우고 수첩에 목표를 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만 하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만 하다 결국은 끝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에 질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춰서서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높이를 재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여생을 사는 방식입니다. 법칙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노력하고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그저 공원을 산책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을 즐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결과란 행동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행동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경주를 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수없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패러다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게도 패러다임이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내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일부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우리에게 이로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생에서 가치를 창조합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은 그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40년간 인생을 바꾸는 잠재의식을 힘을 연구해 진동의 법칙을 밝혀낸 자기 개발의 구루 밥 프록터의 가르침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의 아침을 불을 부르는 행동들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주파수를 부위 파동에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 밥 프록터의 부위 확신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을 바꿀 기회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